사업이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지고요. 거래 상대에 맞는 톤으로 방향성의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갖고 제가 연애관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사업이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남자가 어떤 여성분을 매력적이게 내가 보여서 결혼까지, 혼인신고, 도장까지 딱 찍는 그 단계가 사업이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어떠한 고객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저는 연애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막 이런 책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 사업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와닿는 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한 남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소개팅을 좀 막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런 상대방의 어떤 여성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가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여성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인지, 직업인지, 또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 좀 알아보잖아요. 그 성향에 맞추어서 내가 최대한 가서 행동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대중성을 좀 띠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어떤 성향이 좀 비슷비슷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내 공간이 명확해야 되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에이, 이 정도는 뭐 어때 괜찮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두 분을 모두 다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좀 예민한 사람 또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이 여자친구가 만족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자라고 어떻게 딱 그룹을 지어갖고 여자를 모두 다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여성분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이유가 제가 거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일 열심히 할 적에는 뭐 연락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평상시에 귀찮게 안 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제가 좀 잘 맞습니다. 그럼 그게 제가 그런 매력을 품는 게 그게 아니라 내 거래 상대에 맞는 톤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거래가 됐든 뭐 결혼이 됐든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브랜드 톤은 결론을 내리면 한 사람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여자냐, 남자냐, 내 고객이 어떤 성향이냐, 이런 거를 뾰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반문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애하는, 결혼하는 것처럼 단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뾰족하게 관리된 고객 한 톤으로 맞추면 그런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 내 매장에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분도 내 매장에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좋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아쉬운 마음에 모두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갑자기 중구난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결국은 브랜드 톤은 한 사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톤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브랜드 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 브랜드 페르소나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하는 거고, 여기에 맞는 브랜드 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어느 고객과 어느 타겟군이 좋아할까, 이 톤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브랜드 톤은. 요거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고객도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막 색감도 정하는 거고 말투도 정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손님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적습니다. 처음에 연예인 분들도 시작할 적에는 팬분들이 처음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두 분 만족시키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점차 모이는 거고요. 결국엔 이렇게 브랜드 톤을 딱 정해놓고 맞춰서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길게 오래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많은 분들과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저도 제 톤이 있거든요. 근데 제 톤이 싫은 분들까지 만족시키려고 저도 굳이 노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이 해도 금방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톤은 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브랜드 톤을
우리가 정할 적에는 처음에는 그룹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내 톤을 맞춘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지고요. 결국에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 톤을 정할 적에는 한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군에서도 브랜드 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20대, 30대의 여성분 중에 7세의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시안물이나 표현 같은 것들은 제가 7세 소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세 소녀가 받아들이기 좋은 톤과 목소리, 내용, 문구 다 이걸 하나로 맞추는 거고 냄새, 촉각, 이용하는 방법 전부 다 7세 소녀 감성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이거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그런 고객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 고객들이 모이다 보면 사업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낸다. 그럼 그때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 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겠다? 그러면은 같은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고 브랜드 톤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름을 달리 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랜드 톤이 좀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나갑니다. 서비스가 바뀌든 부르는 호칭이든 그건 바꿔서 나가요. 왜? 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만든 브랜드의 고객님들을 보게 되면은 극이 성향들 있잖아요. 극이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바로바로 얘기해요. 저는 좀 약간 아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극이보다는 극아이의 성향분들의 고객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적에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고객으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그룹군들의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은가 로 구분하셔도 되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룹으로 고객을 정하지 말고 매우 구체적이게 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동차 용품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때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 관련된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제 고객군을 정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분이 20대 여성이 고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여성이 너무 그룹이 큰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확히 물건은 어떤 거 파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자동차 용품 같은 거였거든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객군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20대 여성 중에 첫 차를 구매해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한 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 정말 자기 하시는 분들이 좀 차 알못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의 여성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더 뾰족하게 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상품들 내 첫 차 샀으면은 첫 차 패키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첫 차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온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톤을 정한 적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룹으로 해서 30대 남자, 20대 여자, 40대 누구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이게 어떤 상황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협력사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고객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전달을 명확하게 하면은 상대방도 이해하기 조금 더 쉽고 그러면은 어떤 업무를 같이 했을 적에도 좀 왜곡되지 않고 뭔가 좀 방향성이 맞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톤에 사람을 하나 정의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부터 서비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살 7세 소녀의 감성을 가진 또 이제 기타 누구누구들이 있겠죠. 그 뒤까지는 이제 저희 또 이제 기업 비밀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럼 이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그게 곧 내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마케팅 또는 제휴 이벤트, 내 브랜드 이벤트들이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스터디 카페
고객님들은 아이 성향의 자기 발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몇 개 해봤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라든지 내 개인 쪽에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벤트를 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치킨 이벤트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습득 이런 게 더 먹히더라고요. 나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처럼 내가 내 브랜드 톤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걸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찾을 때까지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페르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고 내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게 지금은 나갈 돈이 아니지만 먼 훗날 또는 미래에 나한테 리스크를 줄여주는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톤을 정하는 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미 지금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브랜드 톤, 고객 타겟을 정해서 내가 서비스를 기획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 브랜드 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정리하면 한 사람으로 고객을 정의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주면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다. 오늘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제 채널은 어떤 좀 감각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브랜드를 만들 적에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